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하는 리튬 사업과 관련해 돌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수입품 압류 처분을 받았는데요. 문제가 된 수입품은 필라멘트 롤입니다. 이것은 염호에서 추출한 리튬으로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상공정에 쓰이는 물건이죠.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를 인수해 개발에 나섰는데요. 2단계 상하 공정 건설도 제작해 아르헨티나 염호 기반으로 연산 5만 톤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는 전기차 1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죠. 포스코홀딩스는 점차 확장을 통해 2030년까지 42만 3천 톤을 생산해 글로벌 톱3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그런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하면은 요즘엔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역시 주력은 철강이라고 할 수 있죠. 애초에 시작된 것 자체가 국가에서 중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포항 제철로 시작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많은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쪽에서 많은 관심도 받고 있는 중이죠. 무엇을 하고 있냐? 구체적인 내용은 포스코 웹사이트에 나오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재, 원료부터 최종 소재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완성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들려면 소재가 있어야 되고요. 소재에는 당연히 원료가 필요하고요. 이런 밸류체인을 구성해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만들고 재활용까지 하는 그런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리튬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나온 악재가 바로 이겁니다. 아르헨티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수입품 압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수입품이 탄산 리튬 생산 공정에 쓰이는 원재료라고 해요. 필라멘트 롤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아르헨티나냐? 지난 2018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 염호를 인수를 했거든요. 염호라는 거는 소금 호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짠 호수. 이거를 인수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게 명확한 이유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공급사 간의 알력 다툼에 인한 것이라고만 설명을 했고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당장 일단 이렇게 한 곳에서 있었던 이 이슈, 한 개의 소재에 대한 이슈가 사업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을 둘러싸고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다분해 보입니다. 무슨 변수가 있냐? 첫 번째 변수로는 이 리튬, 하얀 석유를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자원 국가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경쟁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원재재를 공급을 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이걸 사들여가지고 중간재나 완제품을 만들어서 선진국에 판매하는 이런 구조라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공급망 분화가 이뤄지면서 이런 구조가 많이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밸류체인 역시 자기의 공급망 안에 다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이 자원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이 각국에 있는 리튬 광산, 이거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문제점들, 포스코의 이런 문제점들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면 역시 환경오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칠레에서 언급되는 물 부족 문제, 여기에 이 리튬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브라인 방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호에서 물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이 물을 증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남는 거에서 리튬을 추출해내는 방식이거든요. 딱 이야기를 들어도 알겠지만 물 소모가 굉장히 많은 방식입니다. 광석을 캐듯이 채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리튬을 분리해냅니다. 화학약품, 강한 화학약품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굴리려고 하는데 이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이런 환경오염 문제가 좀 다소 덜 주목받는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시선이 많이 쏠리기 시작하면은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배터리 산업의 근본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후위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이런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차가 주목을 받는 거고요. 이런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튬의 한정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여러 변수들이 있고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를 위해서 환경 오염이 된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다른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예고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리튬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공급망 분쟁도 있죠.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려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이 결합이 된다면 이런 변화는 더욱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실제가 된다면 지금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요. 리튬 쪽에 많은 투자를 한 우리나라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